단 한 번의 영어 무대가 홍성윤의 이름을 국내 팬덤 밖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은 그 직후였습니다. 화려한 기획사 서사도, 유명 음악가 집안이라는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드러난 부모의 이야기는 너무 평범했고 그래서 더 강했습니다. 지역 공공기관에서 묵묵히 일해온 아버지 집안일과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며 딸의 길을 지킨 어머니. 그 조용한 헌신 위에서 2026년 미스트롯사의 미 홍성윤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그녀의 무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홍성윤을 둘러싼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영어로 부른 무대가 해외 시청자들에게 강한 충격을 남겼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무대 뒤에 평범한 가족이 쌓아 올린 긴 시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며 홍성윤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국악의 뿌리와 대중음악의 확장성을 동시에 가진 아티스트로 다시 정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동 자막에서 홍성균처럼 잘못 적힌 부분이 보이지만 실제 인물은 TV조선 미스트롯에 출연한 가수이자 국악인 홍성윤입니다. 홍성윤은 대전 출신입니다. 대전 천동초등학교와 은어송중학교를 거쳤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가야금병창과와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에서 공부한 국악 기반 보컬입니다. 중학교 시절 영화 서편제를 보고 국악에 매료됐다는 이야기는 그녀의 음악적 출발점을 설명해 줍니다. 더 인상적인 것은 시작의 속도였습니다. 가야금병창을 배운 지 3개월 만에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며 국악신동으로 불렸다는 점은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신예가 아니라 이미 오랜 훈련을 거친 소리꾼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025년 12월 18일 방송된 미스트롯 사마스터 예심은 홍성윤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첫 번째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예은의 만개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냥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야금을 직접 안고 병창으로 무대를 채웠습니다. 전통악기의 소리, 국악창법의 호흡, 트로트 경연의 긴장감이 한 무대에서 만났고 결과는 오라트였습니다. 장윤정 마스터의 극찬까지 이어지며 홍성윤은 본선으로 직행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그녀가 가진 무기가 선명해졌습니다. 남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색깔, 그리고 그 색깔을 대중 경연 무대에서 통하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 뒤 흐름도 빨랐습니다. 2026년 2월 11일에는 본선 4차 진출 소식과 함께 탑 5 기대감이 보도됐고 2026년 3월 6, 2일 미스트롯 4결승에서는 진이소나, 선허찬미에 이어 홍성윤이 미를 차지하며 최종 3위로 약 4개월의 경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순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악 전공자가 트로트 경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경연장은 늘 빠르게 소비되는 공간이지만 홍성윤은 그 안에서 자신만의 속도와 결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영어 무대에 대한 반응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국악을 기반으로 한 보컬이 영어 가사를 만났을 때 어색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전통 창법의 호흡이 영어 발라드의 리듬과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윤의 무대에서 핵심은 충돌이 아니라 결합이었습니다. 국악의 긴 호흡은 영어 가사의 여백을 더 깊게 만들었고 맺고 끊는 소리의 질감은 감정선을 더 또렷하게 세웠습니다. 단어를 억지로 굴리지 않고 소리를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고 자신이 가진 본래의 울림 안에서 영어를 흡수한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해외 반응을 다룬 공개 내용에서 구체적인 매체명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반복되는 평가는 하나였습니다. 전통의 울림이 세계 언어로 확장되는 듯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홍성윤의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영어를 통해 국악을 희석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어라는 낯선 무대 위에서 국악의 존재감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이것이 월드뮤직과 크로스오버 시장에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세계 시장은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가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세계 언어와 만날 수 있는 보컬을 찾습니다. 홍성윤은 바로 그 조건에 가까이 다가선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감정적 중심은 결국 가족입니다. 부모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확인된 서사는 이름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아버지는 안정적인 생활을 책임지며 조용히 가족을 지켜온 사람으로 전해졌고, 어머니는 집안과 생계를 함께 돌보며 딸의 음악을 옆에서 지탱한 사람으로 소개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술계의 화려한 인맥을 가진 인물로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점이 홍성윤의 성장 서사를 더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 국악학원까지 왕복 2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이 서사의 핵심 장면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왕복 2시간은 단순한 이동거리가 아닙니다. 하루의 체력과 마음을 갉아먹는 시간입니다. 겨울에는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악기를 든 손은 금방 시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이가 포기하지 않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능은 타고나는 순간보다 버텨내는 시간 속에서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홍성윤의 목소리에는 그런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사춘기 때 찾아온 위기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습량은 늘고 일정은 빡빡해졌습니다. 잘한다는 칭찬은 부담이 됐고 좋아서 시작한 음악이 어느 순간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홍성윤은 국악을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는 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웃으며 연주할 때 세상이 더 아름다워진다. 힘들면 쉬어도 괜찮다. 하지만 너의 음악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문장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한 아이의 마음을 다시 연습실로 돌려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스트로사 예심, 전날의 가족 풍경도 같은 맥락입니다. 거대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작은 응원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동생은 손으로 만든 홍성윤 파이팅 피켓을 내밀었고, 어머니는 긴장한 딸이 속을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부적을 건넸다고 전해집니다. 홍성윤은 그것을 무대 의상 안쪽에 넣고 예심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장면은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혼자 선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뒤에는 가족이 함께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홍성윤의 이야기가 사람을 붙잡는 이유는 세 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실력입니다. 가야금 병창을 기반으로 한 국악 보컬이 미스트로사에서 최종 3위까지 올라갔다는 결과는 숫자로 확인되는 성취입니다. 둘째는 반전입니다. 국악의 언어를 가진 가수가 영어 무대에서 어색함이 아니라 새로운 매력을 만들었다는 점은 강한 화제성을 가집니다. 셋째는 인간적 뿌리입니다. 평범한 부모, 긴 통학 시간 포기하고 싶던 밤, 작은 편지와 도시락. 이 요소들은 시청자가 단순히 노래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결국 홍성윤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내 경연에서 검증된 실력 대전에서 시작해 서울의 전통음악 교육을 거친 분명한 이력. 2025년 12월 18일 예심, 오라트와 2026년 3월 6. 2일 최종미라는 구체적 결과, 그리고 영어 무대를 통해 확인된 확장 가능성까지 갖췄습니다. 여기에 가족 서사가 더해지며 그녀의 브랜드는 단순한 신예의 이미지를 넘어섭니다. 잘 부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뿌리를 잃지 않고 가족의 시간까지 노래 안에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윤을 봐야 합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지 예쁜 목소리의 순간이 아니라 한 지역의 소녀가 국악을 붙잡고 성장해 대중 경연의 중심에 서고 다시 세계 언어 앞에서 자신의 색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영어 무대에 대한 놀라움과 부모 공개의 감동은 서로 다른 이슈가 아닙니다.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홍성윤의 힘은 목소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치타이합 어니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든 시간, 사람, 장소, 그리고 가족의 믿음까지 함께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홍성윤이 선택해야 할 길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국악과 트로트의 접점을 더 넓히는 길입니다. 그녀가 가장 강한 순간은 전통의 호흡을 잃지 않으면서
대중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감정으로 바꾸어내는 때입니다. 둘째는 영어 무대를 계기로 해외 음악가들과 협업하는 길입니다. 국악의 색채가 분명한 보컬은 흔하지만 그 색채를 현대적인 언어와 무대 문법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보컬은 많지 않습니다. 셋째는 가족 서사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확장입니다. 대중은 이제 그녀의 노래만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떤 사람들의 손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를 함께 궁금해하게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제작진과 기획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성입니다. 홍성윤을 단순히 눈물 서사의 주인공으로 소비하면 힘이 약해집니다. 그녀의 진짜 매력은 눈물 자체가 아니라 눈물을 지나 무대 위에서 소리로 증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3개월 만에 국악경연대회, 입상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로 이어진 전공 이력. 미스트롯 4예심, 오라트, 최종 3위라는 결과는 모두 감정만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집중, 반복과 버팀이 만든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감동에 머물지 않고 설득력을 가집니다. 홍성윤의 다음 무대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의 화제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제를 다음 무대의 신뢰로 바꾸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녀가 앞으로도 국악의 뿌리를 놓지 않고 트로트의 대중성과 영어 무대의 확장성을 동시에 가져간다면 미스트롯4 이후의 행보는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시작한 한 소녀의 목소리가 전국 경연을 지나 해외 시청자의 귀에 닿은 지금. 홍성윤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포장이 아니라 더 정확한 방향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보컬. 그래서 어떤 언어로 불러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아티스트. 바로 그것이 지금 홍성윤을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